지금부터 봅시다. 케플러 법칙이 그럼 왜 그런 데가 필요하잖아. 케플러의 제2법칙이 케플러 제1, 2, 3이 왜 성립하냐고. 그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설명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케플러 법칙을 설명할 때 얘네들의 행상의 운동을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주 공간에서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힘은 뭘까? 만일력 확정. 얘는 운동 설명하는 게 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요. 얘밖에 없어. 벡터로 보면 당연히 얘가 뭐니? 이거야. 환산질량까지 고려하는 건 너무 복잡해서 귀찮아. 솔직히 귀찮아서 얘 mm이 무지막지하게 얘보다 크다고 해서 얘가 안 움직인다고 가정할게요. 원래는 mm이 있으면 얘는 작게 원을 돌고요. 얘는 크게 원을 돌아요. 크게 타원을 돌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는 고려 안 할게. 근데 얘네들에 대한 걸 이 중심으로 설명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M이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얘네들 뭐 하냐면 그냥 와서 부딪혀. 힘 받으니까. 근데 생각해봐. 우리 지금 다리 와서 부딪히냐? 아니면 태양한테 지구 와서 부딪혀? 아니야.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얘네들이 결국 뭐냐면 그만큼 속도를 가지고 있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지. 힘이 작용하고 운동을 해. 근데 왜 부딪히지 않느냐? 얘네들이 뭐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가운동력 유지하려고 해요. 왜냐? 이것 때문에. 중심력이 작용하는 토크를 한번 봐보자는 거야. 중심력이 작용하는 토크를 봤더니 토크의 정의로는 R 크로스 F야. 얘를 스칼라 성분을 이용해서 좌표 성분으로 써보면 R, 평면에다 올려놓고 써보면 이런 형태라는 거죠. 아이고,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칼렛끼리 곱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아. 알고리 GML 뭐 파트너랑 비슷하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얘랑 하면 뭐 하면? 외적하면 나와 나 사실 외적하면 몇이야? 0이야. 사인 0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얘가 몇이야? 0이 토크다. 무슨 얘기냐면 중심력이 하는 일이 토크 중심력이 하는 회전 운동에 영향 주는 양이 없다라는 거죠. 토크가 0이라는 건 고로 뭐냐? 토크가 0이다. 결국엔 뭐야? 시간에 따른 가운동력이 변하는 게 몇이다? 0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가운동량의 크기가 뭐하냐? 일정하다는 뜻이야. 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회전도를 계속 하는 거야. 왜? 가운동량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하지만 당연히 거리도 멀어지고 각도도 변하기 때문에. 하지만 걔네들의 크기, 전체 크기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가운동량의 크기가 안 변한다고 했으니까 가운동량을 계산해보자고. 그러면 가운동량은 R 크로스 P야, 정의가. 그러면 우리가 특정 위치까지 얘네들의 아래 위치와 얘가 MV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극좌표를 보고 있잖아. 평면사의 극좌표로. 그러면 얘도 쓸 수 있죠. 뭐라고? 이렇게. R 햇 더하기 클라스타도.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하고 나가는 겁니다. 계속 쓸 거예요. 케플러에서. 네. 그러면 RS랑 외적하면 결국에 분배 어떻게 해야 되잖아. 외적하면 0이야. 없죠? 뭐만 남아? 뒤에 거만 남아. R 제곱 세타 도세 셋 아래 크로스 세타에. 얘가 뭐야? 보면 이거죠. R 햇 세타에. 크로스 시키면 회전하는 방향. 보면 우리가 정의야. 회전하는 방향. 이 평면이라고 치면 이쪽. 이 방향으로 벽은 뭐하냐? 이만큼 존재하는 거고 당연스럽게 가운동량의 크기라고 치면 우리는 뭐라 쓰면 돼? R제곱 세타 도시. 그리고 얘가 뭐하냐? 얘가 일정한 거예요. 잠깐 못 빼먹었다. M 미안합니다. M 얘가 일정한 겁니다.
행성에는 중요한 건 가운동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겁니다. 각각에 따라. 하지만 R도 변하고 세타도 변하기는 해요. 하지만 얘네들의 전체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얘를 너무나 보존해야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할 거냐면 행성이 평면에 어떻게 펼쳐져 있어 이걸 보고 싶은 거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내가 M으로 나눌 겁니다. L. 그리고 얘를 H라고 정의할게요. 네, 단위 질량당 가공동량. 왜냐면 그래버리면 얘가 R제곱 세타 도시라고 막 이게 뭐냐? 거리와 위치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거예요. 공간 분포도만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하죠. 알겠죠? 요거 이용할 겁니다. 계속. 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H는 R제곱 세타 도시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케플러 제2법 쳐봅시다. 얘는요 되게 간단합니다. 생각으로 간단해요. 볼게요. 얘네들의 의미가 뭐야?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이야기해.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면적의 양이 일정하다는 거야. 근데 얘를 극자 표기를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갈 건데 얘를 중심으로 만드는 좌표기를 써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 지구까지의 위치가 R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먼저 쓸고 간 면적이잖아. 뭐냐? 얘가 여기 이렇게 움직이면 이 면적이 DA예요. 네, 이 면적이 DA입니다. 그럼 저 면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면적 어떻게 표현할 거라는 건데 얘를요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전에 극자표기에서 요거 설명한 적 있어요. 여기서 얘네들의 미소 면적 이걸 이야기할 때 얘가 R이면 요 거리가 DR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D세타면 여기가 RD세타잖아. 그래서 DL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DR의 R, D세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저 네모칸의 조그만한 면적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얘가 쓸고 간 면적이야. 중심을 기준으로. 뭐 한 거냐면 여기서 여기도 채워넣겠다고. 뭐 한 거냐? 이 DR만 적분시켜줘서 R을 다 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DA는 뭐냐면 이 DA는 우리가 DR, R, D세타가 D면적인데 요 반지름 지정만 이렇게 지정해서 보겠다고요. 정해놓고. 그래서 각에 따른 변화만 따져보자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느냐? 얘가 2분의 1 R제곱 D세타가 돼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의 직관적으로 볼 때는 뭐야? 저게 뭔 소리야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면 좀 편해. 너네가 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점부터 여기까지 갈 거야. D세타만큼. 당연히 얘가 R이야. 얘가 R 플러스 DR 좀 변하긴 하겠지. 크기가 변하겠지. 근데 거의 R이랑 똑같겠죠. 그럼 얘네들이 하나의 뭐냐? 하나의 거의 뭐야? 부채꼴 형태라는 거야. 그럼 얘를 2분의 1 R제곱 D세타라고 줄 수 있잖아. 저 면적을 이렇게 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DA가 2분의 1 R제곱 D세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DT분의 DA라는 건 뭐야? DT분의 2분의 1 R제곱 D세타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 R제곱 DT분의 D세타인 겁니다. 결국엔 뭐야? 2분의 1 R제곱 세타 도시인데 어라 이거 앞에서 봤다. 뭐? H라고. 중심력만 작용할 때 이 값은 뭐하다? 1죠. 그러니까 DT분의 DA가 몇이고 2분의 H고 얘가 1.1. 그러니까 가운동량이 뭐하냐? 계속 보존된다는 소리입니다. 케플러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면적의 단위 시간당 면적의 속도가 계속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명확하게 따지면 얘네들이 뭐냐? 가운동량의 크기가 보존되는 거잖아. 가운동량의 크기가 보존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얘를 이렇게 쓰기보다 얘랑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뭐가 일정하다? 가운동량의 크기 I 플러스 V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어디다 넣어서 분문에다가 얘 넣는 거예요.
본문에는 얘를 넣어놓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따지면 얘가 맞기는 해요. 네. 독서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이용하는 거고. 그러면 제2법칙을 이용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래 좋아 면접도 일정은 이해했어. 그러면 왜 타원이냐고. 왜 타원이냐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와. 네. 왜냐? 비례방정식 너무 어려워. 예.